마음에 이름을 붙이자 내 마음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 공부하는 법. 마음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당신이 유난스럽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위로를 건네는 것과 같다. 기침하는 사람에게 감기에 걸리면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그런 마음이라서 그런 거라고 말해줄 수 있다.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힘든 상황에 처한 이가 목 놓아 울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도록, 마음껏 힘들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것이다. 심리학은 마음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학문이다. 보편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에 하나의 이름표를 달아주는 작업이다. 그 이름표는 원래 그런 거라고 인정해주는 일종의 확인서와도 같다. 그래서 이름표를 붙인 사람은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다. 그 솔직함과 당당함은 상처를 직면하고 이겨내는 데 자양분이 된다. 오늘도 나는 보편적인 마음에 이름표를 붙인다. 상처받은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또 한 번 받게 될 상처를 거절하기 위하여 내가 만든 이름표가 당신의 가슴에도 하나 둘 달리기를 희망한다. 잊고 싶은 일이 자꾸 떠오를 때, 남들에겐 별거 아닌데 나에게는 유독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 그중 하나가 화면 속 잔인한 장면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참 아이러니하다.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안다. 그걸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니,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다. 내가 싫다는데 대체 왜? 코카콜라 광고에는 크고 하얀 북극곰이 나온다. 벌컥벌컥 콜라를 마시는 맹수. 자, 나는 지금부터 이 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와 함께 도전해보기 바란다. 시작. 어떤가? 참 신기하다. 내 평생 흰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흰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다짐한 순간부터 흰곰이 아른거리기 시작한다. 흰곰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마음먹을수록 흰곰에 대한 상상으로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흰곰이 있다. 떠올리기 싫어도 따라다니는 지긋지긋한 기억. 그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빠져 계속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 다행히 흰곰병을 치료할 방법이 있다. 바로 딴 생각을 하는 것이다. 흰곰을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해봤자 소용없는 이유는 머릿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머리는 생각이 멈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든 채워놓으려 한다. 이때 어떤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들은 더 힘차게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 흰곰이 바로 그들이다. 흰곰은 비어있는 공간을 틈타 비집고 들여오려 한다. 하지만 머릿속을 다른 곳으로 채운다면 어떨까? 흰곰이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간단하다. 뜬금없는 생각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린을 생각해야지, 하마를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본다. 이제 내 머릿속은 목이 긴 기린을 떠올리느라 흰곰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 어떤 대상이 머릿속을 채우는 순간 생각을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흰곰을 굳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흰곰이 있다. 스트레스가 되는 생각들. 하지만
흰곰은 머릿속으로 내쫓으려 할수록 더 깊은 곳에 닷을 내린다. 다른 것으로 채우자. 기왕이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자. 흰곰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나만 애쓰며 사는 것 같을 때. 돈 잘 버는 사람들에게는 돈 열리는 길이 보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누군가가 본다는 사실에 시샘이 났다. 우리는 수많은 장면을 눈으로 담는다. 세상의 모든 자극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무력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인식한다. 그 외의 대상은 있어도 없는 듯 취급해버린다. 이를테면 우리 시야에 늘 아른거리는 코의 존재를 지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듯이, 다시 말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필터링한다. 목적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부른다. 선택적 주의는 여러 형태로 우리 삶에 자리 잡는다. 이를테면 아무리 시끄러운 카페에 앉아 있어도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선택적 주의 능력 덕분이다.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커플이 싸우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나의 관심사는 친구의 이야기가 아닌 남녀의 드라마가 된다. 이처럼 소란한 상황에서도 나와 관련된 이야기나 관심이 생기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른다. 선택적 주의는 때로 우리를 난감한 상황으로 초대한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를 일으키는 것이다. 선택적 주의는 간절한 무언가를 보게도 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도 한다. 그러니 인생의 성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간절함의 크기는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성공하면 좋지 뭐 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다짐을 품고 살아간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누구의 눈에 더 선명할까? 당연히 간절함이 더 강한 사람이다. 간절함은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생긴 대상이라야 비로소 눈에 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목표를 쉽게 거머쥐는 사람이 있다. 운이 좋은 건지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건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닌 척해도 질투에 눈이 멀어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쉽게 성실한 사람이 약삭빠른 사람보다 선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진리가 아니다. 무거운 돌을 힘겹게 들어 올리는 사람이 굴리는 법을 배운 사람보다 선한 것은 아니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면 된다. 그 길을 찾아주는 건 간절함이다. 간절함은 중요한 곳에 눈을 두게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때로 적은 노력으로 많이 이루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지름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노력과 성공은 비례하지 않는다. 최선보다 효율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선택적 주의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변한다. 날로 먹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최소한 그가 가진 간절함의 수준은 나와 다를지 모른다. 그의 동기가 나보다 더 깊고 진지해서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질투는 그만두고 간절함을 갖자. 간절함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도록. 나도 나를 잘 모르겠을 때, 모든 사람이 다양한 모습의 자기를 소유하고 있다. 특정한 모습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 다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것도 나야, 저것도 나고 이렇게 독립적이고 색다른 자기를 인지하고 인정할 때
자기 복잡성이 높다고 표현한다. 자기 복잡성이 높을수록 독특하고 개별적인 나들의 존재를 존중할 수 있다. 자기 복잡성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원치 않은 불행이 종종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행을 통해 실패하는 자기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자기가 단순한 사람은 실패하는 자기가 자신의 전부이므로 실패란 곧 자신의 전부가 무너진 것과 같다. 하지만 자기가 복잡한 사람은 다르다. 하나의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또 다른 나로 살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다라서는 또 다른 내가 실패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상적인 사람인 척하기보다 이상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화의 첫걸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척하기보다 착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 후에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정하지 않은 사람은 다정한 척하기보다 다정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 후에 다정한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를 직면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교훈적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빛날 기회를 찾는 것이다. 적시적소에, 아니 적재적소에 알맞은 자기를 배치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느 장면에선 부적절한 자기가 또 다른 장면에서는 빛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때로는 그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에 혼란스러운 순간도 마주한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나다. 숨긴다고 숨길 수 없는 나. 마음에 드는 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도 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나만 인정할 필요는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는 더 좋은 나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엄청난 매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껏 복잡해지자. 그리고 복잡한 나를 사랑하자.